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현지의 생생한 분위기 신인규 뉴욕 특파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이슈, 아무래도 크레디트 스위스의 위기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장 막판에 조금 호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스위스 중앙은행과 스위스 연방시장감독청 FINMA가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자본과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고 필요하다면 중앙은행이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크레딧 스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은 그만큼 이 은행이 정말로 무너지게 되면 유럽 경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이 개장 전에 사실 크레딧 스위스의 최대 주주인 사우디 금리은행이 이제 회장의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규제 때문에 크레딧 스위스에 대한 추가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이 은행의 주가뿐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 흔들렸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급락하는 등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흐름들이 급격하게 나타났었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의 예금이 경쟁은행인 UBS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UBS의 CEO의 워딩을 통해서, 발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유럽 굴지의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까지 나섰다는 점은 1차적으로는 그동안 흔들렸던 미국의 중소은행주에 대한 투자 불안감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 4단계나 강등이 됐었던 캘리포니아 기반 지역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티커 종목명 FRC라든지 패괴스트 뱅코프, 티커 종목명 PACW와 같은 지역 중소은행들, 미국의 지역 중소은행들의 주가가 장중에 급락했다가 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크레디트 스위스 지원 소식이 알려진 뒤에 장마감 거래에서 애프터마켓에서 올랐던 것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3대 지수도 크레디트 스위스 정부 지원 뉴스 이후에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말에 실리콘밸리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 폐쇄 이후에 급락했던 은행주들이 정부의 긴급 지원 소식에 일제 반등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이 투자 심리가 생겨난 것이라고 보아야겠지요. 다만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미국의 은행 등 이 경제 주체가 위험 부담 혹은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점이 갖게 되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금융 측면에서 모럴 해저드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리스크들을 대신 짊어져 주고 있으니까 주식 트레이더들 입장에서는 낙관론이 커지는 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기업이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뜻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의 금융 여건은 연준이 의도한 대로 긴축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기가 좀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고름을 짜내지 않고 상처를 더 키우는 격일 수 있다는 위기감,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돈이, 낙관론이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몰리게 되면 위기가 정말로 터졌을 때 이 수습의 난이도와 여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한편에서 존재한다는 점, 역시 참고하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 모럴 해저드가 더 심해질 경우에 파월 의장의 고민이 확실히 더 깊어질 것 같고요. 또 오늘 밤사이 주요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됐습니다. 전일 CPI여서 오늘은 PPI 그리고 소매 판매까지 나왔는데 이 경제 지표들은 무엇을 시사했습니까? 미국 경제 중요한 지표들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 경제 쪽으로만 시각을 좁혀보자면 오늘 나왔던 지표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 3월에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25bp 인상보다 높아졌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은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50bp 인상 확률까지 점쳤다가 지금은 금리가 멈춰지거나, 금리 인상이 멈춰지거나 25bp만 인상될 확률을 각각 50대 5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신 데이터인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줄었고, 각 주의 제조업 지수는 예상보다 하락했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한 것이 이 요인이 될 겁니다. 미국의 2월 소매 판매 한 달 전보다 0.4% 줄었습니다. 세부 내용 살펴보면 백화점과 이 온라인 판매, 그리고 백화점과 외식업, 의류, 가구 등의 판매가 줄고 온라인과 식료품점의 판매가 소폭 늘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백화점에 가는 대신 온라인에서 조금 더 싼 물품을 찾고 그리고 외식보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덜 쓰려는 전형적인 움직임인데 미국의 GDP는 60%에서 70%가량이 가계 소기 지출이 차지한다는 점을 상기해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뉴욕주의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예상보다 많이 악화한 마이너스 24.8로 집계가 됐습니다. 신규 주문이 줄고 고용과 근로시간이 줄어든 점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은 경기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업들의 응답도 유지가 됐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한편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겁니다. 오늘 나온 2월 생산자 물가도 예상보다 낮은 전월비 0.1% 감소로 집계가 됐습니다.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꺾이지 않고 있는 부분을 계량값 하락과 같은 상품 부분의 물가가 상쇄한 겁니다. 결국 오늘 나온 데이터와 그리고 은행 위기 관련 뉴스들은 미국의 기준금리 예상 경로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는 걱정을 더 키우게 되는 방향으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가고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